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D님 사연 들어볼게요. 저는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제가 하는 일이 요즘 좀 안 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제 일에서 수입을 늘리기 위해 세일즈가 필요하다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저는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 늘 어려움을 겪었고 솔직히 결혼을 한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가 세일즈나 마케팅을 위해 제 생활 태도를 바꾼다고 생각하니 막막합니다. 제가 고민을 하고 있으니 주변에서는 외모를 바꿔보라는 말을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살면서 외모 때문에 불편해 본 적이 없고 못생겼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외모에 신경 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모에 신경을 쓰면 거기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그게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애를 할 것도 아니고 연예인이 될 것도 아닌데 통상적인 인간관계에 외모가 변수가 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 게 옳은 일이 아닌데 거기 일조하고 싶지도 않고요. 사람에게는 지성이나 인격이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외모 변화를 권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인간관계를 잘 못하는 것도 외모와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더 예뻐지면 정말 인간관계도 좋아질까요? 작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뻐지면 인간관계도 더 좋아진다. 일단 그렇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예쁘다라는 말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이 포함돼요. 사연자님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차례로 정리해 드리면서 함께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외모와 내면이 상호작용한다는 것도 인정하세요. 제가 전에 뇌과학 책을 읽으면서 바디 피드백이라는 현상에 대한 글을 보게 되는데요. 거기 이런 내용이 참 재밌었어요. 불안증이 있는 환자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얼굴에 보톡스를 맞으면 불안 증세가 나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보톡스를 맞으면 불안증이 치료된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싶은 거예요. 그게 알고 보니까 이거였어요. 사람들이 자기 내면의 상태를 얼굴 표정이나 자세로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불안해도 그게 다 표정으로 드러나는데요. 불안한 표정을 지을 때 쓰는 근육을 보톡스 때문에 못 쓰니까 불안한 표정을 못 짓는 거예요. 불안한 표정을 안 하니까 마음도 따라서 안 불안해진다. 이런 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웃을 때 쓰는 근육도 같이 못 써서 더 행복해지지는 않더라. 이게 그 실험의 결과였어요. 이게 뭐냐면 보톡스 맞으라 이 말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요. 감정이 신체 표현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신체 표현이 감정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많이 했던 말 중에서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진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있는 말이 아니라 과학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외모 때문에 이득을 보거나 손해를 보는 게 사실 이 바디 피드백하고도 관련이 있더라고요. 다들 이런 원리를 다 이론적으로 알고 있지는 못해도 표정과 내면이 상호작용한다는 게 무의식에 새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표정 근육을 나쁘게 써서 나쁜 인상을 가진 사람을 멀리하게 되는 게 되게 크더라고요. 외모를 바꾸는 제일 큰 게 의외로 표정이에요. 요즘 쇼츠 같은 데서 메이크오버 영상 막 뜨잖아요. 너무 초라한 외모에 나이도 많아 보이는 여성이 화장을 하고 나서 갑자기 젊고 화려한 미녀로 거듭나는 거. 그거 신기해서 일단 뜨면 멍하게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영상 공통점이 메이크오버 전에 하나같이 이상하고 못생긴 표정을 짓는다는 거예요. 메이크업을 이기는 게 알고 보면 표정이에요. 그리고 기능성 화장품 광고나 얼굴 시술 광고 같은 거 비포 애프터 사진 있잖아요. 거기 보면 거의 100%는요. 비포 사진은 무표정이고 애프터 사진은 살짝 웃고 있어요. 웃는 게 그냥 아름다움하고 동의어인 거예요. 외모를 바꾸고 싶으시면 진짜 많이 웃으세요. 웃는 것도 자꾸 해봐야 늘거든요. 저도 원래는 웃을 때 입꼬리가 정말 잘 안 올라갔어요. 예전에 한창 책이 베스트셀러였을 때 인터뷰나 화보 촬영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때 얼굴 근육이 막 경직될 정도로 웃는 표정 짓고 뭐 그랬는데요. 그때 근육이 많이 단련됐어요. 이것도 근육이라서 자꾸 웃으면 얼굴도 변해요. 웃는다고 해서 아무 상황에서나 박장대소 하라는 게 아니라요. 기본 표정을 살짝 웃는 표정으로 하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원래 증명사진 찍을 때 웃는 얼굴로 찍는 거 아닌데요. 내 기분상으로만 살짝 웃는 표정을 짓잖아요. 그러면 딱히 웃는 게 아니면서도 인상이 좋게 그렇게 사진이 나와요. 표정을 바꾸는 게 사실 제일 큰데도 이걸 의외로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웃으면 내면도 더 밝아지거든요. 그럼 나도 모르게 태도도 바뀌어요. 그러면 관계가 더 좋아질 수밖에 없죠. 사연자님한테 외모와 인간관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동의하실 수 없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런 면에서 해석을 해보시면 좀 납득이 가실 거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조형미가 아니라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두세요. 사실 외모는 중요해요. 저는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은 모순이고 기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정보의 99%가 시각정보예요. 그런 시각정보가 신경과 뇌에 자극을 주면서 만난 지 3초 안에 해석을 끝내요. 그런 외모가 중요하지 않을 리가 없죠. 근데 그게 연예인이나 모델들 예쁘고 잘생긴 것처럼 그런 종류로 외모가 좋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전에 제가 다니던 특정 지역에 커피 전문점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는 커피는 맛있는데 사장님이 좀 무뚝뚝하셨어요. 굉장히 전형적인 40대 남성의 평상복 차림으로 근무를 하고 계셨어요. 항상 체크무늬 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는데요. 뭔가 IT 업종에서 일하다가 조기 은퇴해서 퇴직금으로 카페를 차린 그런 이미지가 느껴졌어요. 커피가 맛있는데도 항상 손님이 없다. 갈 때마다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어느 날 오랜만에 그 동네에 갈 일이 있어서 그 카페를 들렸는데요. 전보다 손님이 많아진 거예요. 보니까 사장님이 외모가 확 달라졌어요. 하얀색 셔츠 입고 검은색 슬랙스에 검은색 랩 스타일 허리 앞치마 딱 두르고 머리도 전처럼 그냥 감고 털어 말린 머리가 아니라 뭔가 제품을 써서 스타일링을 한 머리로 변했어요. 딱 그분 보니까 손님이 늘어난 이유를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분이 사실 전보다 잘생겨진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이미지가 바뀐 거예요. 전에는 퇴직금으로 막 카페 차린 직장인 느낌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젠 수십 년 커피만 내린 전문 바리스타 느낌인 거예요. 뭘 굉장히 많이 바꾼 것도 아니고 옷이랑 머리 좀 바꾼 건데도 그랬어요. 인간관계도 이런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상대방의 외모에서 어떤 이미지를 보고 그게 내가 원하는 거에 부합되면 마음도 쉽게 움직이는 거예요. 사연자님 같은 경우에 주변 사람들 중에서 외모 바꾸기를 권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더 예뻐져야 한다는 것보다는 이미지를 바꾸는 쪽으로 한번 스스로를 들여다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너무 폐쇄적으로 보이는 이미지는 아닌지, 전문적이지 못해 보이는 이미지는 아닌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건 분명히 지양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이건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주는 기본적인 태도의 문제고요. 한 사람의 취향이나 무의식의 영역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누군가가 저 사람은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은 인상이다. 어쩐지 일을 맡기고 싶지 않은 이미지다. 이러면 그것까지 어쩔 수는 없어요. 그럴 때 다들 외모 때문이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고 좀 다른, 좀 더 무난한 이유를 들면서 그 사람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겠죠. 만약 뭔가 변화를 해보고 싶다면 외모를 먼저 바꿔보는 건 저는 권하고 싶긴 해요. 왜냐면 그게 가성비가 좋아요. 가장 먼저 쉽게 보이면서도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소라서 그래요. 근데 그게 꼭 획일적인 기준으로 예뻐진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미지를 좋게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방향이 맞다는 거죠. 세 번째,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가를 생각해 보세요. 제 지인 중에서 퍼스널 쇼퍼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오래전에 그분이 같이 옷을 골라주러 쇼핑을 처음으로 같이 갔을 때였어요. 저한테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으세요? 이런 질문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얼른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쁘게 보이고 싶다? 멋있게 보이고 싶다? 지적으로 보이고 싶다? 날씬하게 보이고 싶다? 온갖 좋은 말이 다 생각이 나는데 뭐라고 딱 집어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원래 모든 게 그렇죠. 다 원하면 원하는 게 없는 거예요. 만인의 연인은 아무의 연인도 아니다. 이런 말처럼요. 저는 그 전까지 옷을 사거나 화장을 하거나 이러면서 어떤 이미지로 보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서 뭘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중요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이미지 때문에 어떤 종류의 길에서 막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어떤 취업준비생분이 계셨는데 본인이 원하는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거하고 누가 봐도 반대되는 이미지인 분인데 왜 면접에서 떨어지는지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오래전에 집에 수리할 게 있어서 사설업체를 불렀는데 오신 사장님이 덩치가 크고 짧은 깍두기 머리에 얼굴에 칼자국 같은 흉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때 딸이 신생아여서 낮에 단 둘만 집에 있었는데요. 이전에 비슷한 상황을 상상했을 때보다 실제로는 훨씬 무섭더라고요. 근데 반전으로 그분이 너무너무 친절하신 거예요. 말투나 태도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공손하셔서 그동안 외모 때문에 곤란을 겪으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서비스업에서 위압감을 주는 외모라면 사실 사업에 문제가 있는 요소거든요. 그걸 친절로 커버하는 것보다 헤어스타일을 좀 댄디한 스타일로 바꾼다든지 흉터 부위 치료를 하거나 커버 메이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게 더 수월하게 일을 하실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대부분은 본인은 잘 몰라요. 왜냐면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차마 못 해주거든요. 특히 정도가 심할 때 절대로 이야기를 못 해주죠. 아마 사연자님이 주변에서 외모 변화를 권할 정도면 제 생각에는 조금만 변화를 주면 참 좋겠다. 그냥 이 정도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모든 사람이 예쁘고 잘생길 필요까지는 없어요. 근데 내 실제 모습하고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는 모습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사는 게 되게 피곤해지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면 필요 이상으로 상처받을 상황이 더 많이 생겨요. 사연자님도 내가 보이고 싶은 이미지 혹은 필요한 이미지가 뭔가 이걸 먼저 생각해 보시고 자신의 모습을 그 이미지와 한번 비교해 보세요. 거울 보시면 그거 잘 모르시고요. 남이 찍어준 사진, 영상 이런 거 보시면서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해주신 질문에 대한 답이 아마 다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인간관계, 사회관계를 위해서 외모를 가꿀 필요가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렸어요. 결론은 관계는 있지만 모두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연예인처럼 예뻐질 필요는 없다. 외모 자체보다는 이미지가 중요하다. 이런 정도로 정리가 되네요. 우리 쑥쑥님들 관계와 세상을 인식하실 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와 더 깊은 소통을 하고 싶으시면 네이버 카페 어른성장학교로 오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날게요. 기다릴게요.